읽는 책 100권 중 그 25번째 책, 조셉 헬러의 캐치 22를 시작합니다. 많은 경우 일자리를 구할 때 일한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대부분 구직을 못합니다. 일을 해봐야 경험이 생길 터인데 노-윈 시츄에이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캐치 22는 숨겨진 곤란, concealed difficulty라는 뜻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흔히 damned if you and damned if you don't 이라고 조셉 헬러가 1961년 출간한 소설 캐치 22를 통해 신조어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조셉 헬러와 그의 작품 캐치 22 속으로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셉 헬러의 삶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셉 헬러는 1923년 5월 1일 뉴욕시 브루클린 지구의 코니 아일랜드에서 러시아 출신의 가난한 유태인 부모인 아이작 도널드 헬러와 레나 헬러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조셉 헬러는 어린 시절부터 글쓰기를 좋아해서 10살 때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청소년판을 읽고 작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11살 때는 러시아의 핀란드 침공에 대한 단편 소설을 써서 뉴욕 데일리 뉴스에 투고했지만 게재를 거절당했습니다. 1941년에 에이브러함 링컨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한 해 동안 대장장이 견습공, 우편 배달부, 문서 정리원 등의 일을 하며 보냈습니다. 2차 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에는 그는 19살의 나이로 미국 육군 항공대 US Army Air Corps에 입대하여 사관 후보생 과정을 거치고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2년 뒤 이탈리아로 보내진 그는 B-25 폭격기를 조정하며 60번의 전투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1945년에 실리 홀트와 결혼하여 1952년 딸 에리카와 1956년 아들 테오도로를 낳아 1984년 이혼할 때까지 함께 살았습니다. 전장에서 돌아와 남가주 대학에서 영문학 공부를 한 후 1948년에 군 복무 혜택인 GI빌로 뉴욕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공부한 후에 1949년에 컬럼비아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컬럼비아 대학을 졸업한 후 옥스퍼드 세인트 캐슬린 대학에서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1년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부터 1952년까지 2년간 펜실바니아 주립대학교에서 작곡을 대학 강사로 강의를 했습니다. 또 1952년부터 1956년까지 타임즈에서 일했고 1956년부터 1958년까지 룩이라는 작은 광고회사에서 카피라이터로 일을 했습니다. 또 1958년부터 1961년까지는 맥커리라는 회사의 홍보관리자 등으로 일을 했습니다. 1953년부터 여가 시간을 이용하여 첫 장편 소설 캐치 22를 쓰기 시작하여 1961년에 출간하였습니다. 캐치 22 출간 후 예일대학교와 펜실바니아 대학교 문예 창작과 겸임교수로 강의를 했습니다. 캐치 22가 베트남전 특수에 힘입어 베스트셀러로 성공한 이후에 1970년대에는 뉴욕시 일대의 저명한 정교수가 되어 창의 문법을 가르쳤습니다. 1981년 12월 13일 일요일, 조셉 헬러에게 병마가 찾아들어 면역체계 손상으로 말초신경계가 상하여 급속한 근육악화의 통증을 일으키는 길랭바레 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마운트 시나이 의료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1월 26일까지 한 달 넘게
러스크 재활의학연구소로 이송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병상에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 이후 조셉 헬러는 많이 회복되었지만 그 와중에 1984년에는 부인 실리 홀드와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87년에는 그동안 병중인 조셉 힐러를 돌보던 간호사 바테리 험플리스와 재혼하여 남은 생을 함께 했습니다. 1994년 캐치 22의 주인공 요사리안이 재등장하는 마감 시간으로 다시 한번 독자들에게 큰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1999년 12월 12일 76세의 나이에 심장마비로 뉴욕 롱아일랜드 이스트 햄튼에 있는 자택에서 세상을 떠나 시더런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조셉 헬러의 작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셉 헬러는 2차 세계대전 중인 미군 군인들을 다루는 풍자소설 캐치 22로 유명합니다. 캐치 22는 처음에는 별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전쟁과 맞물려 차츰 풍자소설로서의 진가가 드러나면서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켰습니다. 1970년에는 마이크 니컬스 감독이 영화로 제작하여 흥행에 성공하면서 6주 동안 100만 부가 팔려나가기도 했습니다. 조셉 헬러는 나중에 2차 대전에 대해 처음에는 재미있었다. 뭔가 영광스러운 일을 행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라고 회고했습니다. 조셉 헬러는 고국에 돌아왔을 때 영웅이 된 느낌이었다. 내가 수행한 임무들은 대부분 그냥 경기 정찰 비행 밀크런이었다고 말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비행기를 조종해 60번의 임무를 수행했다는 것을 대단하게 여겼다. 라고 회고했습니다. 이때의 경험은 훗날 캐치 22의 밑바탕을 이루었습니다. 캐치 22로 인해 조셉 헬러는 최고의 현대 풍자 문학가 중에 한 명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대부분의 한국 독자들에게는 캐치 22만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외의 작품들도 현 시대 풍자 문학의 견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조셉 헬러가 쓴 작품은 안종효가 번역한 이 작품 하나만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 이후 1974년 무슨 일이 있었지, 1979년 황금처럼 좋은 것, 1984년 하느님은 아신다 등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1994년 캐치 22의 주인공 요사리안이 재등장하는 마감 시간으로 다시 한번 커다란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면 캐치 22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캐치 22는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가상의 미국 육군 항공대 B-25 폭격기 편대의 조종사인 존 요사리안을 비롯한 여러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장소나 시대 배경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시작합니다. 군데군데 나오는 고유 명사로 시대 배경은 2차 세계대전임을 알게 합니다. 상황 설명 없이 불쑥 튀어나오는 알 수 없는 인물들 간의 파악 불가능한 대화들이 나열됩니다. 1권의 절반을 읽어 나갈 때까지도 그러한 난감함이 지속됩니다. 수십 개에서 수백 개에 이르는 짤막한 씬들이 시간 순서도 무시한 채 무슨 퍼즐 게임이나 수수께끼처럼 출몰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 복잡하던 파편들이 머릿속에 대략의 얼개로 조합되고 눈동자를 번쩍이며 감탄하게 만듭니다. 이 책은 촘촘하고 견고하고 그렇게 엮은 방충망 같은 소설입니다. 뜬금없던 모든 장면과 대화는 결국 각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1권 초반 어딘선가 사소하게 쓱 지나갔던 뜬금없는 한마디가 2권 중반에 왜 그 말이 나왔는지가 밝혀지는 식입니다.
이 책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집중력과 고도의 기억력과 눈썰미가 필요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 독자층이 얇은 이유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256 비행대의 대원들이 이탈리아 서부 지중해에 있는 가상의 섬인 피아노사 섬에 배치된 상태에서 일어납니다. 소설에서 작가 조셉 헬런은 군단의 부조리와 부대 지휘관들의 어리석음, 이기심, 위선을 익살스럽게 풍자했습니다. 또한 전투기 조종사, 폭격수 및 다른 부대원들이 전쟁이란 극한 상황에서 겪는 정신적 혼란과 심리적 불안, 그리고 그들이 저지르는 분별 없는 행동도 희화화했습니다. 등장인물들이 어처구니 없는 거동과 장난기기 있고 재치있는 대화가 등장합니다. 조셉 헬런은 동일한 사건들을 여러가지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방법으로 독자에게 소설의 줄거리를 조금씩 이해시킵니다. 소설은 독자에게 혼란을 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며 부조리적인 유머를 통해 음울한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정식 출판 이전 소설의 한 장이 잡지에 캐치 18이라는 제목으로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출판사는 비슷한 시기에 역시 2차 대전을 주제로 출판한 리온 유리스의 소설 밀라 18과 혼동되지 않도록 제목을 변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18이라는 숫자는 유대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비교적 유태적인 내용이 많았던 소설 초기 버전의 내용과 관계가 있습니다. 캐치 11으로 제목으로 사용하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 반복을 통해 소설이 반복되는 내용을 암시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영화 오션 11의 개봉으로 인해 이 제안 역시 거부되었습니다. 캐치 14이라는 제목 또한 출판사 측이 14이 가지는 별로 우스운 숫자, funny number가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또한 거부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11과 마찬가지로 이의 반복을 통해 소설 속의 데자부에 대해 암시하는 제목 캐치 22가 선택되었습니다. 캐치 22는 관료주의적 행정에 대한 비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설 속에서의 사용으로 인해 캐치 22라는 표현은 영어에서 진퇴양난의 상황을 가리키는 말로 자리 잡았습니다. 소설에서 캐치 22는 군사적 규칙으로서 순환 논리적인 구조를 통해 예를 들어 병사들이 전투 임무로부터 빠져나가는 것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전투기 조종사와 전투기에서 폭탄을 투하하는 폭격수들은 50번 출격의 임무를 완수하면 미 본토로 귀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휘관이 부대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의무 출격수를 60으로 또 70으로 자꾸 상향 조정하여 아무도 전출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종사들과 폭격수들이 처한 난감한 상황이 바로 캐치 22입니다. 소설의 주인공 존 요사리안은 28세 미 육군 항공대 2256 비행대 소속 대위자 B-25 폭격기 조종사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요사리안 대위가 출격을 거부합니다. 지휘관은 당황해합니다. 다른 조종사들과 폭격수들이 요사리안이 본받아 출격을 거부하면 큰일이기 때문입니다. 지휘관은 요사리안을 설득도 하고 협박도 하지만 그의 결심은 요지부동입니다. 부대원의 생명을 경시하는 이 부대에 남아있다가는 이미 사망한 동료들처럼 자기도 결국 추락사를 당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요사리안은 부대를 이탈하여 스웨덴으로 도주하는 것으로 소설은 끝납니다. 요사리안은 탈영에 대한 죄의식이 없습니다. 자기는 이미 50번 출격하였으니 군인으로서의 의무를 완수했습니다. 도주는 자기 자신을 보존해야 할
자신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택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그는 강변합니다. 캐치22의 문제는 캐치22라는 규칙의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을 듯 모순적이며 자기 반복적입니다. 요사리안이라는 캐릭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작가 자신을 모델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요사리안과 마찬가지로 조셉 헬러도 2차 대전 중 이탈리아 해안의 섬에서 폭격기 조종사로 60번이나 출격하였지만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아비뇽을 폭격하던 도중 동료들을 잃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기억이 조셉 헬러를 심적으로 몹시 괴롭혔습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 캐치22 조항은 전역을 하고 귀향을 하려면 정신 이상이 되어야 한다입니다. 자신이 정신이라고 인식한다는 것은 정신 이상이 아니라 제정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전역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답답한 느낌은 소설 후반부로 갈수록 등장인물들에게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들과 결합되어 전쟁으로 파괴된 삶과 공간으로부터 세기말적 음울함으로 전개됩니다. 다소 난해했던 전반부에 비해 후반부의 내용은 충분히 공감되고 납득할 만하며 예상외로 경쾌하게 결말지어집니다. 이 소설은 반전과 휴머니즘의 중요성, 그리고 개인에게 국가와 조직의 가치, 본인의 삶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소설 중에서 요사리온은 아시리아인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그의 이름은 아르메니아계로 보입니다. 조셉 헬러가 노년기에 쓴 후속편 크로징 타임에서 그가 아시리아인을 가장하는 아르메니아임이 밝혀집니다. 요사리안의 first name이 존이라는 것은 소설의 후반부에 가서야 콘 대령의 대사를 통해 밝혀집니다. Call me Brekkie, John. You are pulse now. 보다 뒷부분에서 의사도 그를 존이라고 부릅니다. 크로징 타임은 군대를 배경으로 하지 않는 관계로 그의 first name이 비교적 자주 사용됩니다. 작가는 주인공의 군사문화로부터의 소외를 나타내기 위해 요사리안이라는 비미국적인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캐스카드가 그의 이름을 An odious, alien, distasteful name that just did not inspire confidence. It was not at all like such clean, crisp, honest American names as Cascade, Peckham, and Driddle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더더욱 강조되었습니다. 뉴욕주 출신인 조셉 헬러는 종전 후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 옥스퍼드의 세인트 캐서린 대학에서 공부했고 그 후 자신의 전쟁 중의 체험을 토대로 소설 캐치22를 써서 각광을 받았습니다. 전쟁 중 육군 항공부대 내에서 벌어진 일들을 익살스럽게 풍자한 소설 캐치22는 독자들의 심금을 울려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소설은 20세기에 발간된 명작 중의 하나로 꼽히는데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100 Best English Novels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셉 헬러의 캐치22를 살펴보았습니다. 20세기에 발간된 우수하고 의미 있는 책 100권 중 그 26번째 책 알렉산드르 이사예비치 솔제니친의 수용소 군도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